오늘 우리가 펼쳐볼 지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용의 학살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 영화 속 터미네이터나 친절한 가사 도우미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진짜 돈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지금 로봇의 얼굴이 아니라 그 로봇이 휘두르는 인건비라는 이름의 단두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상식부터 부숴드리고 시작하죠. 많은 전문가가 인공지능이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를 먼저 뺏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지금 기름때 묻은 공장 바닥, 즉 블루 칼라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투입될 기가팩토리는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지불해온 가장 비싼 비용, 바로 인건비라는 비용을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변기창입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핵심 공식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글로벌 설계자들은 이 공식에서 노동이라는 변수 자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조를 결성하는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쇳덩어리 기계 한 대가 통째로 삼켜버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뉴스가 말하는 로봇의 지능이나 관절의 유연함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포크레인이 땅을 파헤치는 깊이가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인간의 숨소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느냐입니다. 한강 철교가 비스킷처럼 부서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노동의 가치가 고철값보다 저렴해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팔려는 것이 전기차가 아니라 24시간 쉬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무한한 노동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자본이 노동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노동 해방이 아니라 인간 소외의 대전환점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피 튀기는 돈의 흐름이 이 영상을 보시면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면의 숫자를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가팩토리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인건비를 잘라내는 거대한 가위질 소리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장담하는 옵티머스의 시간당 가동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기 도입 비용을 제외하면 시간당 단돈 몇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이 15달러, 20달러를 넘나들고 숙련공의 시급이 50달러를 돌파하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학살 수준이죠. 로봇은 퇴직금도 없고 건강보험도 요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주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풀가동되는 이 병기들은 인간 노동자가 잠든 사이에도 자본가의 금괴돈을 쓸어 담습니다. 현장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뉴스에서는 로봇이 춤을 추고 계란을 짚는 모습에 환호하지만 진짜 설계자들은 로봇의 손가락이 아니라 데이터의 전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교육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본사 서버에서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수만 대의 옵티머스가 동시에 숙련공으로 진화합니다. 어제는 나사를 조이던 로봇이 오늘 아침에는 정밀 용접의 달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속도를 인간이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분석의 필터를 끼워보죠. 바로 제조업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노동력이 영원에 수렴한다면 굳이 머나먼 타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죠. 소비가 일어나는 미국 본토에 전력 수급이 원활한 지역에 거대한 로봇 군단을 배치하면 그만입니다. 이건 개발도상국들의 유일한 무기였던 인구 보너스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경제적 핵폭탄입니다. 판을 짜는 설계자들의 머릿속은 더 잔혹합니다. 그들은 지금 인간이 필요 없는 경제 구조를 완성하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였습니다.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야 그 돈으로 차도 사고 햄버거도 사 먹죠. 그런데 생산의 주체가 로봇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부의 집중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속화될 겁니다. 상위 0.1%의 설계자들이 생산 수단인 로봇 군단을 독점하고 나머지 99.9%의 대중은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세상. 이게 바로 인건비의 종말이 가져올 진짜 공포의 시나리오입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더 미친 듯이 진격하는 건 바로 이 기술의 독점력입니다. 이제 부의 척도는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지능적인 로봇 군단을 거느리고 있느냐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가 준비하는 미래가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이 나와서 편해지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포크레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삽질하던 인부들이 밀려났듯이 이제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기계가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실질적인 삶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구체적인 파장을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이 여러분의 지갑과 이 세상의 지형도를 어떻게 찢어 놓을지 그 잔혹한 시나리오를 펼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면 물건값이 싸질 거라고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값이 싸지는 문제가 아니라 부의 중력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경제가 노동력을 가진 대중에게 부를 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그 부를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구조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수만 명의 노동자 급여로 나갔습니다. 그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영업자를 먹여 살리고 부동산을 떠받쳤죠. 하지만 로봇 군단이 그 자리를 꿰차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에게 갈 돈은 고스란히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그리고 로봇을 소유한 설계자의 배당금으로 직행합니다. 소비의 주체는 사라지는데 생산의 효율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기괴한 세상. 여기서 중산층의 증발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도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직주근접의 공식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에 굳이 배후 도시가 필요할까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 살던 공업 도시들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신 그 거대한 로봇 군단에게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거점만이 새로운 황금 땅으로 떠오를 겁니다. 로봇의 뇌를 담당할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곳만이 새로운 황금 땅으로 떠오를 겁니다. 이제는 학군이 아니라 전력망과 광 케이블의 위치를 보고 땅을 사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에도 치명적인 동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저주와 정치적 폭동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십만 대의 옵티머스가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이 소모할 전력량은 중소국가 하나를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원자력 발전소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력이 끊기는 순간 최첨단 로봇 군단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더 날카로운 함정은 인간의 저항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이 인간의 밥그릇을 걷어찼을 때 인간은 단 한 번도 조용히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현대적인 형태로 부활할 겁니다.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라는 로봇의 논란은 시작일 뿐입니다. 인건비가 사라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국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기본소득을 걷어내려 할 때 자본과 권력 사이에 피 튀기는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뉴스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로봇이 계란을 짚는 기술적 진보에 감탄하고 있을 때 진짜 고수들은 이미 인건비 제로 시대에 살아남을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남들은 평생 모를 당신만을 위한 경제의 B급, 지금까지 경제 B급이었습니다.